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운전 방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운전 방법이 이 몸에 좀 배인다든지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운전자분들도 많아요. 블루투스 우리가 운전하면서 휴대폰 통화 많이 하십니다. 운전에 대화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눈은 앞으로 보고 있지만 뇌가 움직이는 것은 모두 대화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 대화하는 거, 특히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들은요,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급한 부분이 있으면 짧게 얘기하고 긴 얘기는 나중에 도착해서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접촉사고, 교통사고 중에서요, 차로 변경이 3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차로 변경을 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뭐 새치기 형태로 많이 가죠. 이런 분들 도착 시간 보면은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도리어 위험한 부분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돼서 접촉사고의 가능성,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로 변경을 되도록 안 하는 방법도 위험한 운전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비율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호등 앞에 사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횡단보도 앞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와 보행자의 이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차량 정지선을 서 있다가 깜빡거린다고 자꾸 앞으로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들이 움직이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혹시 지방 가셨을 때 국도 달리실 거예요. 야밤에 달릴 때 본인이 맨 앞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뒤에 차가 따라오게 되면 더더욱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괜히 앞에 뒤를 의식하면서 속도를 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다가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야생 동물이 그냥 지나가다가 치는 경우도 많죠. 또 옷을 어둡게 입거나 이런 농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도로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요령이 뭐냐? 앞차를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차폭등이 들어와 있으니까 브레이크등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200~300m 따라가면은 도리어 이 앞이 전방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안전운전 방법이죠. 그래서 뒤에 차가 따라오면은 한쪽으로 피해주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야밤에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몇 배 더 위험합니다. 도리어 시야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보 운전하시고요. 또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륜차 운전. 이륜차는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재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보험 이륜차 운전자도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생기면은요,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간 움직이는 승용차에 이륜차가 부닥쳤을 때요, 이륜차는 보호 범위가 없어서 크게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합의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이래저래 모두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개선 노력, 정부의 단속이라든지 법적인 부분들, 또 이륜차에 대한 이 제도나 어떤 통로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운전자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고요. 스쿨존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죠. 특히 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가중처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위험한 구간이 바로 골목길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대문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온다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륜차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냥 부닥칠 수밖에 없고요, 대형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운전할 때는 보통 10에서 15km 속도로 움직이세요. 30km도 너무 높습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요, 골목길 운전의 최고 속도 교통안전 표시판에 17km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 안전운전의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초보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길거리 나오면은 다른 운전자분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분들 뒤에다가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시면은요, 주변에서 많이 피해 주니까 이것도 상당히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더더욱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장거리 운전한다든지 또는 외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안에 폐쇄된 실내 순환 모드로 놓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지면서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혹시 사고가 생기면 90% 이상이 사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차가 사고가 날 때 운전자가 탑승자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가 있는데요. 졸음운전은 아예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사망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 졸음운전이 있는 경우에는 탑승자가 같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교대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졸음 쉼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게소 들어가서요 2-3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출발하면 개운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쉬었다가 출발하시는 것도 좋고요. 보통 1시간 간격마다 씻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에 창문 내려서 공기순환을 시켜주는 것은 최소한 3-40분에서 1시간 간격에 한 번씩은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 순환 모드보다도 외부 유인 모드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습관화되면 과속 운전하고요. 운전할 때 과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괜히 그냥 뭐 다른 차보다 느린다고 해서 밟아가지고 튕겨나간다든지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테랑 운전자는 없습니다. 고령자 운전은 주의 태만이라든지 환경인지라든지 기기 조작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강화되면서 반잔만 들이켜도 바로 이 음주운전 단속 아시죠? 단속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살인 행위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식 있으면 아예 차량 가져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차량 가져오시게 되면 대리운전을 꼭 하시기 바라고, 또 본인이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위험한 운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해당이 되는 분들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